아마도 내일 남현희 전청조 씨 경찰서에서 대지신문으로 제외를 할 것 같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 한때 재혼 상대 남현희 씨가 사기 혐의로 공범 입건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 조사 10시간 정도 받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이 정말 보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전청조 씨 펜싱학원 수강료 본인 계좌로 받으신 사실 있으신가요?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남현희 씨. 공범 혐의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출국금지 조치가 모든 피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공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요. 일단 출국금지 조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범행의 중대성이라든가 혐의가 짙은 데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라든가 그래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쟁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지만 해외 출국이 잦은 사람이 앞으로 추가 수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좀 중대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는 데다가 해외 출국이 굉장히 잦은 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의 그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출국 금지,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 화면을 좀 봤을 때 사실은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냐? 전청조 씨에게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 피해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공범으로 남현희 씨를 고소를 했는데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남현희 씨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 받았고 출국금지 조치 당했고, 근데 이제 내일 알려지기로는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도 뭐 불사하겠다. 양측의 입장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진실 공방이 이제 예고되어 있고 이제 그런 양상으로 갈 텐데, 왜냐면은 공범 관계에서도 서로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공범끼리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신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당겨 가지고 나중에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남현희 씨는 지금 자기가 지금 전청조 씨 쪽 주장대로만 흘러갔을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해명해가지고 뒤집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보통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예, 그렇죠. 만나는 것 자체가 괴롭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죠. 사실. 예,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현희 씨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었고, 대질 조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도 두 사람을 붙여놓고서 앞뒤에 대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었을 때 실체 관계가 빨리 확인된다. 그리고 공범으로 고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청조 씨가 진행한 거에 남현희 씨가 말을 보태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질 조사 아니면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내일 조사 이후에는 큰 틀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좀 더 내밀하게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몇 개가 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 뭐 하고 있어? 나랑 뭐 대화할래? 카톡으로. 응. 뭐 이게 더 팩트를 통해서 공개된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두 사람의 관계, 임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데, 배경이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저 카톡 내용을 보면 남현희 씨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임신 가능성을 믿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 카톡 내용 일단 공개된 내용만 제가 다 봤고요. 이 전체적인 앞뒤 맥락, 이 전체적인 카톡 내용을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어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일단 남현희 씨가 진짜 본인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카톡 내용을 주고 받은 것이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혼을 한 것이 이제 시점이 8월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3월부터 교제를 했고 그때도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유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이 재혼 발표를 하기 직전에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물론 사생활이긴 하나 이제 공범관계 수사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된다면, 예를 들어 남현희 씨가 이혼 발표가 8월인데 지난 3월부터 남현희 전청조 씨는 교제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내용만 놓고 봐서는
전청조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남현희 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알고도 이 내용이 양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청조가 주장하기로는 남현희 씨가 임신을 실제로 했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의 아이든지 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때 만약에 남현희 씨가 법적인 부부였다고 하면 이 내용이 양립 불가능한 내용은 아닌 여지도 있거든요. 물론 앞뒤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좀 더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남현희 씨가 반드시 전청조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좀 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정체에 대해서 얼마나 믿었고 어디까지 신뢰했는지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일단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혼 발표 전에 교제를 했다는 사실이 저 카카오톡 메시지에 드러난 것도 좀 유념해 볼 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대지신문, 이 전청조 남현희 씨 논란은 쉽게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그 경찰 조사 결과까지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9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인류한의 현장이 적군이냐 아군이냐라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준석이나 안철수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대화 나누는 게 초등학교 같다라고 하셨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예. 잊혀지고 싶다는 분이 아이러니하게 행동하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청조도 책 내고 양산 가면 무죄되나, 뭐 제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꺾이지 않은 마음을 믿는다고 2심 유죄 나왔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윤미향 의원 책 추천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윤미향 의원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